유튜브로 시작할 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 역시 몇 차례 유튜브를 실패한 뒤에야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노출시키고 어떤 시청자에게 추천하는지 먼저 이해한 뒤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롱폼 6개의 영상만으로 1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죠.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춰 영상 기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운영 중인 시니어 대상의 유튜브는 원래 잘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니어 채널에서 얼마를 버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알고리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불필요한 시간을 정말 아낄 수 있어요. 먼저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가 좋아할 영상을 찾아오고, 둘째, 시청자를 유튜브에 오래 머물게 하고, 셋째, 플랫폼을 해치는 안 좋은 영상은 철저히 제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AI 채널들이 바로 이 세 번째의 제재 레이더망에 걸리는 건데요. AI 양산형 컨텐츠, 저작권 위반, 범죄, 혐오 표현이나 성적 수위 초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유튜브 AI는 단순히 우리가 올린 영상의 문장이나 단어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의 분위기, 톤, 문맥, 맥락까지 전부 파악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목소리를 분석해서 위험한 발언을 알아채는 오디오 분석 AI 기능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I로 가짜 인물을 만들 때에도 화면을 픽셀 단위까지 스캔하면서 인간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왜곡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이렇게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머리, 텍스트 맥락을 동시에 써서 종합적으로 영상을 검사하는 걸 멀티모달 AI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티 안 나겠지 하고 꼼수를 부려봤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데이터와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유튜브의 AI 시스템을 속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AI를 썼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AI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영상에 창작자의 관점과 설명, 경험, 해석이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AI 목소리, AI 이미지, 자동 생성 대본을 이용해서 비슷한 템플릿으로 영상만 계속 찍어낸다면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이 채널이 시청자에게 독창적인 가치를 주는 채널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의 글, 뉴스, 커뮤니티 글, 다른 영상 내용을 가져와서 조금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더더욱 위험하겠죠. 유튜브는 반복적이거나 대량 생산된 콘텐츠, 템플릿만 조금 바꾼 콘텐츠, 창작자의 독창적인 관점이 거의 없는 콘텐츠를 수익화에 부적합한 콘텐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AI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AI만 쓰고 내 생각이 없는 콘텐츠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실제처럼 보이는 AI 영상이나 AI 음성도 정말 많죠. 유튜브는 이런 AI 생성 또는 AI로 의미있게 변경된 콘텐츠에 대해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경우 공개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거나 실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로 만든 장면이라면 업로드할 때 AI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숨기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거의 티 안 날 거야,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 보다는 얼마나 투명하게 쓰고 얼마나 내 관점과 설명을 더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책 위반은 없는데 왜 내 영상은 노출이 안 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재당한 영상이 아닌데도 노출이 안 되고 있다면, 또는 매우 적다면 그건 유튜브 기준에서 나쁜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영상이라는 뜻도 아닌 거죠. 좋은 영상은 유튜브가 혼자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청자의 반응이 결정하죠. 여기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은 시청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는 먼저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합니다. 제목, 썸네일, 설명,
영상 내용, 시청자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이 영상이 어떤 주제인지, 어떤 시청자에게 맞을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 비슷한 주제를 즐겨보는 시청자들에게 먼저 작게 노출을 시도하죠. 이때 초반에 반응이 좋으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지만 더 넓은 시청자에게 점점 노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초반부터 클릭률이 낮고 클릭해도 금방 이탈하고 시청 시간이 짧고 좋아요나 댓글, 공유 같은 반응도 없다면 유튜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시청자들에게 잘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 노출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은 영상이란 뭘까요? 초보자 입장에서 일단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노출 클릭률입니다. 두 번째,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세 번째, 초반 유지율입니다. 노출 클릭률은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쉽게 말해서 이 영상 한번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만들었는가의 영역입니다. 목표는 10% 이상으로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7% 정도에 안착하면 좋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은 클릭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비율로 알고리즘이 판단하다 보니 3분에서 5분짜리 짧은 영상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절대 시간 값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20-30분짜리 영상도 많아진 거죠. 왜냐? 유튜브의 목적은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유튜브에 머물게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니까요. 그래서 영상의 내용이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공감되거나 궁금증을 계속 만들거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시청자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초반 유지율은 시청자가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특히 도입부에서 중요한 건 썸네일과 제목이 만든 기대를 영상 초반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썸네일에서는 이걸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들어왔더니 인사만 길고 잡담이 길고 핵심이 안 나오면 시청자는 바로 나갑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돈을 내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 이탈할 수 있습니다. 무튼 알고리즘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클릭은 했지만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영상 시작 후 1분 내외 지점에서 50에서 60% 이상이 남아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과 제목은 클릭을 만들고 도입부는 그 클릭을 붙잡고 본론은 우리의 시청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클릭한다. 도입부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시청자를 고정시킨다. 본론에서 만족시킨다. 영상 중반이나 후반쯤에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 같은 반응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상의 기본 구조입니다. 물론 유튜브는 이 세 가지만 보는 것은 아니죠. 시청자의 시청 기록, 관심사, 구독 채널, 좋아요, 댓글, 공유, 만족도 조사에서 다루는 만족 점수라든지 관심 유무 이런 것들의 다양한 신호도 함께 봅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처음부터 모든 지표를 다 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처음에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클릭하게 만들었는가? 들어온 사람을 붙잡았는가? 보고 난 뒤 만족하게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썸네일과 제목을 훨씬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조회수의 출발점은 썸네일과 제목이죠. 영상 자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썸네일과 제목이 눈길을 끌지 못하면 시청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창의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냐?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시청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지, 무슨 이익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왜 꼭 지금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벤치마킹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방송국 채널, 연예인 채널, 이미 유명한 수십 수백만의 인플루언서 채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채널들은 이미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썸네일이 조금 약해도 고정 시청자들이 팬심으로 클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참고해야 할 대상은 아주 작은 채널, 전혀 유명하지 않은 채널인데도 특정 영상의 조회수가 크게 터진 영상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구독자는 적은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라면 그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사진의 위치, 글자 크기, 핵심 단어, 표정, 색감, 제목 구조, 썸네일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보세요. 두 번째, 도입부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도입부에서는 길게 인사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 30초 안에 시청자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 내 얘긴데? 이거 끝까지 보면 도움될지도?
이 사람이 실제로 해본 사람이구나. 이건 다른 영상이랑 좀 다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입부에는 시청자의 문제, 내가 겪은 경험, 실제 사례, 이 영상을 보면 얻게 될 결과, 기존 상식과 반대되는 주장 등을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채널 주제를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초반에는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비슷한 타깃과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튜브도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이해하기 쉽고 시청자도 이 채널을 구독해야 할 이유를 느끼기 쉽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성장하려면 시청자가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너무 희귀한 주제는 경쟁이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찾는 사람도 적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제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지만 시청자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일수록 아무도 안 하는 주제를 찾기보다 이미 잘 되는 시장 안에서 나만의 관점과 타깃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채널이라고 해도 타깃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20대 남성을 위한 근육 성장 채널이 있고 50대 여성을 위한 관절 부담 없는 운동 채널, 다이어트를 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채널, 시니어를 위한 건강 회복 채널은 같은 운동을 다루고 있지만 썸네일, 말투, 편집 속도, 예시가 전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성공시킨 유튜브 채널도 정보성 유튜브이지만 타겟은 시니어층입니다. 그래서 세련된 썸네일보다 큼직하고 직관적인 썸네일이 훨씬 더 잘 맞겠죠. 빠른 전환과 빠른 말 속도보다 천천히 쉽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바로 타깃에 맞는 컨텐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리즘은 내 영상을 억지로 띄워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시청자가 좋아할 영상을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과 제목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초반에 나가지 않게 만들 것. 세 번째, 끝까지 봤을 때 만족하게 만들 것. 그리고 AI를 활용하더라도 내 경험, 내 설명, 내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AI로 대량 생산한 것처럼 보이는 채널이 아니라 시청자가 느끼는 이 사람은 진짜 알고 말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면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내 시청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되는 채널들을 찾아보면서 분석하고 기획을 충분히 한 뒤에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길인 거죠.